자, 이미 1차 풍선 효과는 지난 2달 동안 다 실현이 됐어요. 이제 다음 2차 풍선 효과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난 6월 27일에 역대급 대출 규제가 터졌다는 뉴스는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상승기를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덤덤하셨을 수도 있어요. 규제가 터지기까지의 과정도 너무 뻔했고 규제 내용도 그다지 특별할 거 없고 그 이후로 발생할 일도 쉽게 예측이 가능해요. 우린 이 게임을 이미 다 해보셨잖아요? 규제 발생 배경과 과거 비슷한 사례,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한 향후 전망까지 저희 부통령TV에서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월 초에 올렸었던 영상입니다. 25년 올해 집 살 계획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상반기 내에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계대출 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높을수록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주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년 내내 상반기에는 잘 빌려주다가 하반기 땐 대출을 확 잠궈버렸어요. 올해도 똑같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히 그대로 됐죠. 6월 2일에 올렸었던 영상입니다. 부동산 규제 시기를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소개해 드렸어요. 서울 매매 거래 지수, 이게 40이 넘으면 100% 정부에서 규제가 나옵니다. 최근 10년간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아직 40을 넘기가 전이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바로 다음 주에 40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올해 것만 좀 확대해서 보면 그래도 저는 6월이나 7월쯤에 40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6월 중에 40을 훌쩍 넘어서 60까지 찍어버렸어요. 3월 말에 투어제를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위까지 확대 지정을 했는데 시장이 잠깐 조용해지다가 2달 만에 전보다 더 심하게 뜨거워졌죠? 정부에서는 당연히 속 터질 만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들 정부가 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계속 받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뭔가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갔는지 연합뉴스에서 규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사를 먼저 내버렸는데 정부에서는 황급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 자료를 냈어요. 언제요? 6월 26일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6월 27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고 아주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는 등 아주 빡센 규제를 은행권뿐만이 아니라 전체 금융권에 강제 시행을 해버려요.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이고요. 정부가 얼마나 빡쳤는지 아주 잘 느껴지죠? 이게 근데 좀 웃긴 게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보도자료를 26일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금융위 담당자 두 분이 다음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보도자료에 그대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 충격 발표 하루 전에 스포일러가 떴으니까 김 빠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걸 좀 하루 만에 이러시면 좀... 아무튼 정부가 이렇게 화가 나서 즉각 대응한 이유는 이거죠.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마포, 성동, 그러니까 최상급지도 아니고 그 다음 가는 급지까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해 버리니까 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너무 당연했었어요. 이 차트 부통령TV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급지별 상승률 히트맵입니다. 평당가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남구부터 도봉구까지 쭉 나열을 한 거고 일주일 간격으로 상승률을 색칠을 한 건데요. 2월에 잠삼대청 투어제를 해제하니까 뭔가 시장이 꿈틀거리고 이상하게 돌아가서 3월에 투어제를 확대 지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을 자극해버려가지고 이 서울 전역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잘 보시면은 진짜 풍선 효과의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상급지부터 하급지로 점점 불길이 퍼지는 게 보이시죠? 강남이 오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중상급지라고 부르는 성동, 마포 이쪽의 상승률이 정말 미쳤습니다. 막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을 하죠. 중급지도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 외에 서울 기타 지역들도 이제 상승 전환됐어요. 지방광역시가 끝도 없이 하락만 하는 거에 비하면 서울은 정말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오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풍선 효과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상승률 퍼센트를 그린 거예요. 2월에 토어제를 해제해서 강남이랑 중상급지가 쭉 오르다가 3월 말에 토어제를 확대 지정하면서 상승폭이 좀 잠잠해지기는 하죠.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가나 했는데 5월 초를 기점으로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진짜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다시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왜냐면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그냥 수요만 억제시키는 정책으로는 이게 일시적으로 시장을 억누를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시장에 적응하자마자 바로 스프링처럼 더 크게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상승기 때도 20몇 번이나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었던 거잖아요. 보세요. 지난 상승기 14년 7월부터 22년 7월까지 진짜 수많은 대책이 동원됐음에도 계속 상승만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규제를 때려도 사람들이 금방 그 규제에 적응을 해서 다시 계속 튀어 올라요.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게요. 그 중에 하나 볼게요. 19년 2월 12-16 대책. 이게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랑 제일 비슷합니다. LTV를 차등 적용해서 9억 이상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을 금지해버렸었어요. 현금 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거죠. 지금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외에도 막 여러 가지 끔찍한 규제들이 이때 다 도입됐었습니다. LTV 40% 이것도 지금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때 처음 도입된 정말 악명 높은 규제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규제 때리고 한 4개월 정도 잠잠하다가 다시 2달 만에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반등을 했죠. 수요를 억지로 억눌러 봤자 이후에 더 크게 그 반대급부가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그래프는 훨씬 더 충격적이죠. 말도 안 되게 강한 대출 규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그런 규제를 비웃듯이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로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요. 왜냐면 이미 모든 종류의 규제 정책을 다 써버린 상태거든요. 다주택자 중과세를 뭐 중간에 한번 풀어주기라도 했어야 다시 조이기라도 하는데 지금은 지난 상승기 때 있었던 중과세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 뭘 더 걸래야 걸 수가 없어요. 실수요자 대출 여건도 이미 최악입니다. DSR 40%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 최대 대출액 한도 6억, 정책 대출 한도도 축소시켰고 6개월 이내에 실거주 의무도 걸어버렸고 갭 투자용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버렸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더 없어요. 이제 뭐 남은 카드라고 해봐야 규제지역 확대 지정하는 거 정도인데 이미 대출 규제를 다 쪼여놔서 규제지역 확대해도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거예요. 대출 한도도 이미 줄여놨고 실거주 의무도 걸어버렸는데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이미 적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쓸 카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요소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인 추세가 됐고 유동성 급증도 거의 확정적입니다. 새로 들어온 정부가 추경으로 35조 원을 풀기로 했어요. 35조 원이면은 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잘 감이 안 오시죠? 24년도에 12개월간 증가한 M1이 56조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거의 6개월분에 해당되는 유동성을 더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충 생각해도 유동성 증가 속도가 평소보다 1.5배 정도 빨라지는 거죠. 금리는 떨어지고 유동성은 많아진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게다가 이제 겨우 상승장의 초기일 뿐입니다. 뭐 상승장 후반이면 피로감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워밍업 하면서 몸 풀고 있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미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버리고 나서 시작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이번 대책이 강력해 보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또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9년 12월 대책에 비하면 이때는 15억 이상은 뭐 아예 대출이 안 나왔고 14억 9,990만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겨우 4억 8천이었어요. 지금은 6억이죠. 이때가 훨씬 더 강력한 대출 규제였습니다. 근데 뭐 아무 효과도 없었잖아요. 사람들 다 금방 적응해버려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잖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이 서실 겁니다. 제가 지난 3월 20일에 올린 영상에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거의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토어제 시행하면 풍선 효과로 마포구 성동구가 급등할 테니 이 지역을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기간 안에 빨리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풍선 효과를 보다 못한 정부가 이제 규제를 때릴 타이밍이 6월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이때 대출 규제가 터졌죠. 이제 대출을 조여버려서 마포 성동 쪽 매수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2차 풍선 효과가 옵니다. 대출 6억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 서울 중하급지나 경기도 상급지 쪽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럼 대출 6억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현금 보유량에 따라서 거기에 대출 6억을 더하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가 나오겠죠? 현재 무주택자고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이시라면 뭐 현금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럼 매매 가격대는 9억에서 11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집을 팔아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현금 보유량이 좀 더 많겠죠. 6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하면 매수 가능한 집은 12억에서 16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충 10억에서 16억 정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겠죠? 지금 풍선 효과가 정말 순서대로 정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 마포, 성동 이런 데로 퍼졌고 이번 대출 규제로 10억에서 15억대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게 될 겁니다. 영등포, 동작, 종로, 중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서구 이 지역에 이 가격대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 지역 위주로 매수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통계상 규제가 터지면 3, 4개월 정도는 일단 시장이 확 식어요. 근데 시장이 식는다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물이 많아지게 될 테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좋은 층, 좋은 향의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 해본 게임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번 게임에 참석을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